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연휴, 하루 휴가입니다. 내일은 6월 6일 공휴일이고, 하루 전 6월 5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으로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가 폭발이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뭐 크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서 밑꼬리가 살짝 들어오면서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그 지수 상관없이 코스닥 중용주들 상당히 강세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 장보고 2호 포트 청산 부분들이 진행했지만 그 종목군도 거의 오늘 장중에 20%에 근접하는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그 외에 뭐 한두 가지 섹터가 아니에요. 끼가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향후 성장성, 뭔가 미래의 성장성이 보여질 수 있는 종목군들,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통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다양한 섹터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작게는 3에서 10% 가까운, 10에서 뭐 20% 가까이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에너지가 폭발이 좀 됐어요. 코스닥 테마 장세.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죠. 만원에 살 수 있는, 조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고 시간 투자라는 거죠. 각 종목군마다 우리가 뭐 장보고를 하든 이슈원투도 보면 뭐 하루아침에 빨리 끝내면 좋겠죠. 하지만 각 종목군마다 아니면 섹터마다 성장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어떤 기간 제한 부분들을 두지 않고 그냥 시간 투자해 놓으면 안정적인 수익권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만원에 사가지고 그냥 시간 투자만 해 놓으면 15,000원에 판다가 50%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하게 지금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장보고 한 중형주급으로는 한 두세 개 정도 바로 런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종목군들이 기존의 장보고 스타일보다 모르겠습니다. 한두 종목은 3배, 두세 배 정도, 며칠 전에 문의하셨던 장보고 프리미엄, 그것까지도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종목이 많아요. 만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면 50% 수익권을 낼 수 있는, 근데 그걸 13,000원에 14,000원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15,000원에 팔면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7% 8% 정도 밖에 수익이 안 되죠. 같이 15,000원에 파는데 지금 장세가 그래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간에 그냥 밑에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냥 시간을 투자해 놓으면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하죠. 시장 상황 봐가면서 종목군도 움직임 봐가면서, 장보고 1호도 그랬고 장보고 2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산이 됐으니까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포트 편입 부분들 진행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뭐 시장 이슈로 해서 10%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시점에 물량을 더 물량을 더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반전 포인트 생겨서 순식간에 수익권으로 진행이 좀 됐지만, 지금 장세 자체가 보면 코스닥 테마 장세가 본격 랠리예요. 중용주군,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러시얼 2000, 나스닥 신고가 파동, 여기에 코스닥, 여기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없이 동시 만기 때문에 눌려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만기가 끝나고 FOMC의 불확실성 부분 해소가 되면 이게 또 다시 이제까지 눌렸던 만큼 스프링 효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 계속 연관성 깔아드렸죠. 그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는 이 보호막이 없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소 조금씩 더 현재 시점보다 더 보수적으로 코멘트가 나오고 완급 조절 부분들이 좀 들어갔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보호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믿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정확히지만 일주일 정도 남았죠. 오전 10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이 좀 됐고, 시장에서는 정전협정까지 약간 중국이 뭘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목례를 부린다고 할까요? 항구15에서
중국을 뺀 정전협정은 의미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특히 불가침하고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의 패권 전쟁 부분들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뉴스를 보면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진행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번 주에 북미 정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이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15일 날 관세 부과 부분들까지 진행될 건데 시장에서 한편에서 이 컨센서스를 어떻게 해석하라는 관점이 있냐면 지금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게, 북한을 개발할 때 주도권을 미국이 잡았을 때와 중국이 잡았을 때 이 힘 겨루기 부분들은 상당히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미국의 어떤 그 영역권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게 됩니다. 특히 이쪽 대만과 북한, 그 다음에 일본, 뭔가가 둘러싸이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어느 정도 계속 회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목리도 계속 부리는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걸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 부분들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라는 일종의 재갈, 중국의 어떤 보복 부분들을 관세 무역 분쟁으로 시선 자체를 쏠리게 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이런 관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상당히 빠르게 논의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12일 날 10시는 결정이 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번 주 6월 8일에서 6월 9일 날 G7 정상회담이 캐나다 퀘벡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9일 날 정상회담이 끝나가지고 트럼프가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면 10월 10일 밤늦게 싱가포르 도착해서 하루 정도, 11일 정도, 하루 정도 시간이 약간 휴식 시간 자체가 있어요. 왜냐면 회담이 12일 날 오전 10시 있기 때문에 그 전날은 무조건 도착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최소 11일 날 싱가포르 도착 예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역시 9일 날 6월 9일 날 중국 칭다오에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어요.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이 있는데 시진핑, 푸틴, 양자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다 물려있죠. 그리고 이번 달에 러시아하고 우리 남한과 우리나라하고 또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완급 부분들을 계속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조율 부분들을 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원하는 패 부분들을 가지고 하려는 다양한 싸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변동성이 생길 때 하나의 정책적에서 누가 기싸움 부분들을 진행할 때 뭐가 움직이나요? 수혜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라와 나라의 어떤 무역의 정책 부분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큰 주도주 흐름 부분들이 나와요. 대형주 쪽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탁탁 쳤죠. 오늘 현대로템이 장중에 10%가 급락이 나왔어요. 저는 오늘 장중에 10% 급락이 나고 오전장에 이 남북 경협주들을 보니까 현대로템이 장중에 16% 급락분이 나오니까 다 같이 우수수수수 빠지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가 속임수의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현대로템이 장중에 10% 급락이 나오니까 관련 테마주들, 남북 경협 관련주들 다 우수수 빠졌죠. 근데 왜 빠졌는가 내용을 보면 어제 전일 블록딜이 진행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남북 경협에 어떤 악재가 발생해서 나온 게 아니라 블록딜이라는 하나의 수급상의 문제, 단기 수급상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확인은 하지 않고 이종목공이 빠지니까 다른 관련주들도 우수수 빠지니까 다 같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GS건설의 대우건설 3% 반동 돌려버렸고, 그 다음에 음식료가 강세가 나오고, 은행, 증권도 강세 부분도 돌리는 거죠. 기존에 건설이라든지 이쪽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은
계속 ING가 되고 있어요. 단지 이제까지 올라온 상승폭이 있으니까 상승 속도가 우리가 2주, 3주 전에 이 강도 대비 현재는 약간 현저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 다음에 아니면 오르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그런 흐름에 진행된다면 거기에서 남북 경협이 산업재만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음식료도 그 하나의 선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 이 수수료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 판매처의 매출 범위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남북경협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금 많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런 쪽 투자 부분들 할 때 그쪽에 공작물에서 저가의 노동력 부분이라든지 유통 물류비용 그것만 생각하면 훨씬 가격대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대비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상승시킬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커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건 내용들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원에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건 선별하는 게 없어서가 문제면 차라리 시장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지천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2월 10일 날 오전 10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오늘 테마주들 폭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이것 봐라.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죠. 제가 관심권에 있었던 종목 한 두세 종목이 오늘 탁 쳤어요. 많이 갔어요. 지난주에 샀더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목표 예상한치가 높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만원에 샀을 때 15,000원에 팔았을 때 50% 수익, 아니면 14,000원에 샀을 때 15,000원에 팔았을 때는 7% 8% 정도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주변 분들이 다 너도 나도 시장에서 좋다더라 했을 때는 별로 먹을거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신고가 근접하고 러셀 2000의 신고가 파동, 코스닥의 연관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주 같은 선물업종 동시 많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지만, 시장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제가 워낙 강세 추세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에 1060원대까지 1070원이 깨졌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3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달러 꺾이면서 신흥국 쪽에 위험자산 쪽에 자금이 들어올 판로가 열리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기 상승기의 피날레는 막 불꽃이 너도 나도, 일단 여러분들이 휴먼 인덱스가 너도 나도 증권시장에 다 작년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의 모습을 잘 그려 놓으셔야 돼요. 너도 나도 대학생들 막 수업 시간에 비트코인 시세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되면 대학생들이 이제 장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증권 시세 확인하는 그 시점 부분들 1차 경고 신호예요. 아주 기준 실플하게 봤을 때. 경기 상승기의 피날레는 뭐냐면 투자가 팽창하는 거예요. 투자가 팽창하면서 신용이 더 창출이 되면서 신용이 폭발을 하고, 특히 민간 투자 쪽이 팽창했을 때, 제가 도드프랑크법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상당히 중요해요. 도드프랑크법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투자가 팽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영국 산업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유로존은 1%밖에 되지 않아요. 최소한 여기는 한 자릿수로는 어림도 없어요. 두 자릿수 숫자, 기본 두 자릿 숫자에서 1자에서 2자 정도, 그 정도 속도의 가속화 됐을 때는 경고 부분들이지만 한 자릿 숫자, 미국과 일본의 영국 산업은행 대출 증가율이 3%밖에 안 되고 유로존은 1%밖에 안 되는데 경기가 상투이다, 경기 상승기의 피날레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행되기까지는 우리가 뭘까요? 계속 씨앗을 널리 뿌리는 여러분들한테 기본 3년 정도 얘기 드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남북 경협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는, 가정된다면 그건 우리가 보너스로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왜? 독일과 이런 사례가 10년 동안 중장기 지수 자체가 3배 이상 올라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 우리나라라도 못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개발이 안 됐던 북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얻을 건 없고, 그 다음에 북한도 얻을 건 없고, 거기에 남과 북이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조그맣게 보이죠. 남과 북한이
하나의 어떤 경제 영역 부분들로 됐을 때 이 규모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영국하고 거의 동일한 크기예요. 독일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거고, 단지 우리가 지도상으로 적도를 통해 가지고 원근감에 따라서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아니면 남북 경협 부분들이 경제 협력 부분 됐을 때 작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경제력 부분들은 영국과 그 다음에 유럽의 어느 나라와도 맞짱 정도까지 될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키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수도 독일처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제조업 강점 부분들을 살리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업이익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경기 상승기의 피날레, 아직 신호 멀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추세 부분들은 지금 강하게 진입 부분들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신흥국 쪽에, 위험자산 쪽에 뭔가 또 투자를 해서 수익 얻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눈이 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눈이 작아지면 안 되겠죠. 씨앗을 빨리 뿌리셔야지 10,000원에서 15,000원 이 수익 부분들을 거둘 수 있는 장세는 ING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울트라 프리미엄, 그냥 한 1, 2년 정도 시세 덮어놓고 중간중간 코멘트할 종목, 괜찮은 종목 있다면 한 번 정도, 많은 인원 받고 싶지 않아요. 좀 탄탄하신 분, 심리성이 탄탄하신 분, 한 3분, 5분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 별로 해도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거 다 잡아줄 수가 없어요. 다 잡아주고 중심값이라든지 왜 이 종목군의 업황 부분들 설명 좀 드리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어떤 분들은 심지가 굳은데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걸 꼭 흔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 굳은 분들까지 같이 흔들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상승기의 피날레는 투자 팽창과 신용 창출이다. 미국, 일본, 영국의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에는 이제서야 3%. 미국이 경기가 실업률이 2000년대에 이어서 최대치가 나왔다는데 이제서야 대출 증가율 3%고 이제서야 유로존은 1%대인데 무슨 버블이 일어났느냐? 아직도 경기 상승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6월 5일 이슈문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